지금 이제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60대, 70대 분들이 젊었을 때 그분들이 3, 40대였던 시절에 이제 그냥 그분들만 젊었었던 게 아니라 마침 이제 민주정권이 아니라 독재 정권인 시절이었더랬죠. 챗GPT한테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연자리가 빠지고 여기 광자리가 빠지고 여기 인자리가 빠지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하자가 있네요. 제가 다시 해달라 그랬는데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이때를 뭐 독재로 보냐 독재라고 보지 않냐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일단 요 시절 이제 80년 90년대 시절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 이제 전형적인 독재 시즌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55년생이셔서 이제 8, 90년대 이제 제가 이제 아기 때 그때 이제 3, 40대 때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그리고 자가로 바꾸는 것이 막 엄청나게 놀랄 일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걸어 다니다가 그다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다음에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어디 놀러 가게 되는, 다들 못 살았었는데,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들 모두 못 살았는데 열심히 그냥 묵묵하게 일해서 살면 점점 더 잘 살아지던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은 좋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내일 더 개선되는 것이, 나의 상황이 내일 또는 내년 또는 10년 후에 개선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느끼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 시작은 미비했으나 그 끝은 창대했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젊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정치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독재 정권이어서 독재 정권이어서 잘 됐다라고 잘못된 인과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돌아가셔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독재 정권은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독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고생을 했지만 지금 내가 잘 살아졌기 때문에 그 과거 시절 그리고 그것에 정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재든 아니었든 그 시절에는 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잘 살아진 것은 정권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절이 좋았던 것이었죠. 그러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마침 What the fuck happened in 1971년이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가 또 약하기 때문에,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은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맥락을 같이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시절에 독재 때문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 시절에는 그냥 점점 잘 사라지는 게 당연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72년, 70년대 초부터 생산성이 올라가면, 내가 장난감을 공장에서 2개를 만들다가 같은 시간 일하는데 제가 4개를 만들게 되면 내 임금이 2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나의 늘어나는 생산성과 그 다음에 늘어나는 보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또 공장이 더 개발되고 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보상이 이 197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프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물가가 뭐 1% 올랐다 그러면 뭐 다행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거의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 언제 터지게 되었냐, 그 전부터도 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있었는데, 언제 터지나 역시 1971인지인지 그 언저리부터 누적 물가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요 특히 초창기 때는 얘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점점 사라지고 내 임금이 올라가고 내 적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가 더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소비재 가격도 전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지만 결국에 그때 사용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 나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조금씩 튀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1970년이 되면서 폭발하게 되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옛날에가 지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이제 각종 그래프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과 보스턴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 임금과 비교해서 이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70년 언저리부터 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80년대 터지고 이때 쉬긴 했지만 계속 요 밑에 이 검은색, 빨간색 요 수입과 요 위쪽에 주택 가격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주택 가격이 내 월급의 10배였다면 그 뒤로도 계속 10배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 배가 터지게 되면서 근로소득보다 이 자산,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이 자산의 소득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암스테르담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역시 이 언젠가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고 우리 인간은 일정한 동물이 아니라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기가 있었지만 요 70년대 언저리부터 이 주택 가격이 폭발하는 것이 뉴욕과 보스턴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도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면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때는 2.3배일 때도 있었고 2.6배일 때도 있었고 2.4배일 때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3.8, 5.4, 10년마다 팡팡팡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7배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그 다음 금 가격은 쭉 유지가 되다가 역시 그 시절에 폭발했다가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우상향하는 꼴이 되었죠. 그리고 연방정부의 부채잔치 전쟁이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위정자들은 본능적으로 화폐를 더 찍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폐를 찍어내지만 내가 화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그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화폐가 종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찍어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찍어내지 않게 되지만 이 언젠가부터 요 그래프로 상으로는 70년대보다는 요 한 2000년대 정도부터가 더 이제 심하게 되네요. 이때부터 빚이 계속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떤 제한이 없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저축을 쭉 잘 해오다가 이 70년 언저리부터 저축이 꺾이면서 저축을 왜 하냐? 일단 돈을 쓰고 보자. 시간 선호가 완전 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때 순간 정상화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간 선호가 완전 망가져 버려서 오늘 다 쓰고 죽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모아서 내가 어떤 물건,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이 단어를 저도 처음 봤는데 인켈셀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 단어가 이 수감자 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감자 수가 쭉 유지가 되다가 이 언저리부터 70년대 언저리부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정치인에게 돈줄을 대거나 어떤 경우로든 불법을 행하고 싶은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의 문화가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높았을 때도 있었고 좀 낮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70년대 언저리부터 터졌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 첫 번째 결혼 정년기도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쫙 오르게 됐다. 이 언저리 70년대 언저리부터 그래프상으로는 60년대 언저리부터지만 여기서 빵 터지게 되면서 급격히 올라와서 점점 아이도 안 낳고 아이가 안 낳게 되는 이유,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이 쪼들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되는 이 전 세계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이혼 잔치도 이때 70년대부터 이혼 잔치가 벌어져서 이 나이대별로 이혼이 다 폭발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출산율 떡락, 전 세계가 다 같이 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강에 관한 거. 건강의 가장 1번은 식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든지 다양하게 선호에 따라서 먹어왔는데, 이때부터 치킨이 터지고 나머지는 오르지 못하죠. 우리가 낙농업이 점점 발전을 했지만 이 고기 소비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철장 속에 갇힌 치킨으로만 그냥 우리 몸이 다 조져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 70년대부터 현대까지 살아오게 되면서 점점점 고기, 토마토, 계란 이런 것들을 점점점 조금 소비를 하게 되면서 치킨과 그다음에 옥수수, 치킨과 옥수수로 조져졌다. 그래서 옥수수 파티가 벌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70년대 무슨 일이 있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버터, 해산물, 그다음에 뭐 고기 이런 것들의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고, 이 후반부에는 이 식물성, 정확하게는 식물성이라기보다도 옥수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옥수수 기반된 식단으로 우리가 식단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비만도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71년도에 금태환이 중지가 되면서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합법은 아니지만 아무도 막지 않는 그런 거꾸로 가는 사회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 세상이 망가졌다는 것이, 제가 저 사이트에 있는 스페터님께서 X에 알려주셔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 사이트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좀 이쁜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찍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요 교양이를 부탁해라는 채널에서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격차 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박탈감 때문에 일본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돼서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망, 금리를 내리면 임금 상승 망, 그다음에 환율 폭발. 환율 망. 네. 근데 금리 내려도 어차피 환율 망하죠. 어느 쪽으로도 환율 망. 금리를 올리면 부채망, 환율 망이 오고, 금리를 내리면 임금 상승도 망, 환율도 망이어서 어느 쪽으로든 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삶의 의욕, 더 발전을 할 의욕도 잃게 되면서 다 같이 망가졌다라고 하고, 댓글에 보면은 한국도 곧 그럴 것 같다 라고 우리 한국도 자주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를 좀 잘못 찾는 것이 있죠. 여기서도 이유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그냥 관료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 이유는 이제 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유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굴 탓하냐? 이제 정권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돌아가면서 했죠. 연속해서 제1당이 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러면 왜 정권 탓을 하냐? 좋게 만들어졌어도 다음번에 상대방 진영이 다음번에 망쳤기 때문이다. 이런 무한궤도죠. 그러면 결국에 뭐만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 정권 탓. 내가 지지하는 쪽에 정권을 잡아도 어차피 상대방이 그 전에 망쳐놨으니까 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욕하고 반목하기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만연한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진짜는 인생이 망한 이유는 정권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않기 때문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쭉 봤던 것처럼 1971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다. 그 전에는 금을 바꿔주는, 그 당시에 경화로 알려져 있는 1년에 2%밖에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밖에 늘어나지 않는 금이
가장 우리의 경화, 가장 기본적인 화폐였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금 필요 없고 다 우리 종이로만 갖다 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회가 다 망가졌고 그를 통해 그 시절에는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더 잘 살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조건, 정치인에게 어떻게 돈을 대냐 이런 걸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고 내가 좋은 출발선을 앞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나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욕구도 없는 반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점을 드리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족밥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그룹 분들은 이미 옛날에 예견을 하셨죠. 오스트리아 학파로 알려져 있는 하이에크 아저씨는 나는 믿지 않는다. 군번이 없고 정부와의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법은 무언가 정부에게 걸리지 않는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로 우회하는 것이다.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되겠죠. 또는 금 태환을 해주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결국에 그거는 안 되고 21세기는 결국 비트코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60, 70, 80 세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잘 살았던 건 본인들이 어렸을 때 본인들이 20대, 30대, 40대 때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다 잘 살았다. 그리고 그게 원래 당연한 사회고 그게 안정적인 사회인데 지금 현대 21세기는 망가져 버렸다. 그리고 그 망가진 것은 정권 탓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정치인들 욕하는 건 됐고 나는 내 인생, 내 가족은 모아야 된다. 마치 예전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적금 타갖고 그걸로 집을 계속 바꿨다거나 차를 샀다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